어린 시절부터 상처만 준 아빠를 음.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게 상처만 주더니 이제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. 아빠라는 지옥에서 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사연을 봤을 때는 아픈 가족이 집에 구성원으로 있으면은 사실 그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. 근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사연자분 만나 뵙겠습니다. 어디 계십니까? 사연자분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이제 지금까지도 좀 힘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? 어렸을 때부터 실은 제가 가정 폭력 때문에 아버지가 네. 아빠가 저희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는데 네. 엄마가 없이 아빠 혼자 키우시면서 이제 이유에 상관없이 그냥 기분 따라 맞았거든요. 아. 와, 그럼 뭐 언제 때리실지 모를 때가 많으셨겠어요. 네. 그래서 항상 긴장감에 살았고요.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? 저희가 세 자매예요. 세 자매가 다 제가 그렇게 둘째고요. 네, 세 자매가 다. 그걸 알았던 게 몇 살 때였습니까? 제가 기억하는 건 5살이요. 그럼 동생은 더 어렵겠네요. 그렇죠. 아휴.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. 네. 아빠가 와이셔츠를 다려놓으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출근을 하셨어요. 네. 네. 근데 와이셔츠 3개 중에 하나가 데리다 보니까 얼룩이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그 얼룩이는 걸 따로 이제 빼놓고 아빠를 기다리다가 네. 그 말을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네.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. 아빠가 그날따라 늦게 오셨단 네. 말이에요.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하필이면 그 얼룩이 있던 걸 입고 나가신 거예요. 아이고. 근데 누가 농담으로 네. 너 호랩인 거 티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이고. 새벽에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마느라 학교를 못 갔어요. 미친 거 아니야? 난 이해를 못하겠네. 사람이 없는데? 또라이지.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때 하필이면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었어요. 네.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학생들도 다 같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집에서 동생 맞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동생 신음소리랑 아빠의 욕설이랑 그게 밖에 다 들리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다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. 근데 다 같은 학교 아이들인데 네. 전 그날 집에 못 들어갔어요. 차마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. 어떻게 막고 있을지 너무 잘 알아서. 미치겠다.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로 바로 갔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내성적으로 되고 네. 누가 제 이름만 불러도 그냥 울기만 하고 대답도 못하고 저는 단 한 번도 살면서 제 가족 연락을 받았을 때 좋은 일로 연락받아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돈.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에서 연락만 오면 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연락만 오면 이번엔 얼마를 준비해야 되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집에서 연락만 오면 제가 너무 감정 조절이 안 돼서요. 그래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집에서 연락 올 때마다 나랑 같이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. 그래서 같이 그만하고 싶다고.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됐고. 네.
근데 뭐 성인이 되면은 좀 벗어나고 싶으셨을 텐데 도망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왜요? 어차피 동생도 맞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지옥인데? 지옥이야. 한 번 도망친 적이 있는데요. 결혼했었어요. 네. 근데 아빠 간병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뭐 전세금 빼서 아빠 병원비로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자식이 셋인데 넌 외동딸같이 구냐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비수가 꽂히고 아, 이혼하셨구나. 네. 근데 그럼 아버님이 어디까지 이렇게 간병을 해야 하는 컨디션이세요? 말씀을 거의 못 하셔서 말을 해야 되는 건 제가 가서 케어해드리고요. 움직이는 건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는 있어요. 그러면 계속 간병이 있거나 뭐 요양보호사분이 계시지 않는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?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돌보미 분은 일주일에 2-3번 오시고요. 아,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. 실은 14년 전에 한번 고비가 있었어요.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럴 때 제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는데요. 제가 선생님을 뵀어요. 선생님 회사에서요? 네,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들었어요. 아, 그쵸. 아, 우리 사귄 그런 거 아니잖아요.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요. 제가 너무 감정 없는 뭐 이대로 그냥 죽어도 별 느낌 없겠다 싶을 딱 그럴 때였거든요. 근데 강의를 듣는데 제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울더라고요. 그러면서 좀 녹더라고요. 그게 갑자기 번뜩 생각났어요, 이번에. 너무 힘든데. 그래서 여기 앉게 됐어요. 아, 친구분도 이런 사연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? 다 알고 있어요. 이제 이 친구하고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네.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신비로웠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신비롭다는 게 표정도 없고 말을 걸면은 너 나한테 오면 죽어. 이제 약간 조금 항상 늘 약간 좀 경계가 있었군요. 네, 항상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진짜 호기심에 제가 그럼 친해져 볼까 이래서 제가 이제 계속 대시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마음을 딱 한번 열어주더라고요. 네. 네,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사연도 알게 되고 얘기를 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진짜 너무 좀 화가 나는 사장이거든요. 제가 저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저희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 되는 나이인데 거의 뭐 아버지 간호는 이제는 우리 친구가 하고 있고 언니는 뭐 나몰라라 하고 동생도 그냥 뭐 거의 나몰라라는 상황이랑 비슷하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아버지의 태도죠. 정작 지금 옆에서 챙겨주는 거는 우리 친구인데 언니, 막내 그리고 너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좀 많이 화가 납니다. 최악이야. 잠든 시간 외에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아니 근데 그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고 우리 따님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. 갈 건데 그것만 하고 같이 가면
따님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. 그러니까 좋은 걸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. 그리고 뭔가 마음에 힘이 조금 생겨야 몸도 움직이려고 하게 돼 있어요.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났거든요. 제주도에 뭐가 많죠? 말. 카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제주도에 많은 게 바람이죠. 네.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. 근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. 사람에게 기운을 주는 그거는 보통 숲하고 태양이래요. 그리고 사람에게 기운을 앗아가는 게 바람이래요. 특별히 돌풍. 근데 제주 바람이 되게 세요. 그래서 바람을 많이 맞잖아요. 그러면 식물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알아요. 식물이 뿌리를 땅에다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흔들어 버리잖아요. 그럼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고요. 뿌리를 못 내려. 그래서 죽거나 살았는데도 열매가 부실해요.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잘 자라는 몇 개 안 되는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메밀이요, 메밀. 우리 여성분처럼 매우 척박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살기 힘든 곳에서 정말 잘 생겨난 참 대견한 식물이거든요. 그 꽃이 되게 예뻐요. 그래서 아마 걔네를 보면 아,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. 내가 이 꽃처럼 이렇게 피어왔구나. 그러니 조금 어색하더라도 본인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. 시간 되세요? 네. 아, 그랬군요. 그러면 우리 악수 한번 합시다. 초등학생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. 힘들겠다. 두 아이들이 크면서 첫째는 전 남편의 외모를, 둘째는 전 남편의 성격을 닮아가더라고요.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서 소리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. 그렇게 싫어서 그게 애들한테 보이기 싫지.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전 남편이 보일 때마다 제 마음은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사실 아이들이 아빠를 닮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죠. 네, 근데 이제 전 남편의 이 안 좋았던 모습이 좀 보이면은 마음이 사실 너무 지옥일 것 같고 바로 만나 뵙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. 어디 계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두 아들이 크면서 이제 전 남편을 계속 닮아간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걸 제일 많이 느끼세요? 큰아들은 일단 아빠랑 외모가 너무 닮아가지고 잘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닮았구나. 너무 닮아가지고 살짝 제가 피곤한 하루는 되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냥 닮은 외모만 봐도. 네. 아무래도 저는 그분이랑 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. 그렇죠. 되게 잘생겼는데 제 눈에는 너무 잘생겼거든요. 근데 네.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불쑥 저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화를 안 내도 될 상황에. 네, 그냥 잘 자 이렇게 저 혼자 귓가에 대고 이제 항상 속삭여 주는데 아이고야. 네. 그걸 보면 이제 됐다 이러면서 약간 혼자 겹쳐 이렇게 보이는구나. 네, 그러고 제가 좀 결혼 생활 하던 중에 조금 가장 힘들었고 가장 싫었던 점들이 소소한 거짓말들. 네. 진실되지 못한. 네, 둘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양치를 했대요. 근데 제가 볼 때 입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더럽거든요. 안 했는데. 그러고 자꾸 일기를 썼다는데 공책을 열어보면 일기가 없거든요. 이제 네, 소소한 거짓말도 지아빠 닮아서 잘하고. 지아빠를 닮아가지고. 네. 안 좋은 건 아빠 다 닮았어 원래.
이제 둘째가 말을 굉장히 잘해요. 그 아빠도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. 저는 이제 화가 나면 말을 더듬고 말이 안 나오는데 걔는 제가 이거 뭘 딱 시키면 했잖아.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표정과 함께 너무 닮았구나. 네. 아빠의 성격이 보이니까 제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는 되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아이들이 공손하게 손을 모을 정도로 소리가 나가. 강하게 훈계하시는군요. 네. 부부싸움과 똑같은 거죠. 마음의 여유가 없다. 결혼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. 아들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이제 둘이나 지금 키우고 계신데 네. 아빠의 부재를 또 느끼는 순간이 크게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먹을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되게 좋아하는데 셋이서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. 네. 근데 이제 정말 남들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화장실이 가장 불편했고요. 엄마 따라서 못 가죠 이제. 휴게소 같은 데 가도 아이들만 보내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렇죠. 또 큰아이는 손흥민의 정말 광팬이에요. 축구 좋아하는구나. 네,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또 축구의 추자도 모르는 엄마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저희 큰아들이 그 토트넘 7번인가 손흥민이 7번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유니폼을 사달라고 몇 달 쫄랐는데 제가 이제 너무 고가다 보니까 네, 비싸요. 저는 항상 이제 두 아들을 키우려면 남들보다는 못해줘도 조금 어떻게든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해주기만 해도 투잡을 여태까지 많이 했어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네. 그리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내가 의도치 않게 한 사람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됐을 때 엄마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아빠 입장에서는 저 모자란 한 부분을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더 채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당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엄마의 마음에 사실 이게 있거든요. 내가 모자란 걸 알아. 나도 잘해주고 싶지만 경제적으로도 모자라고 나도 내 마음이 힘들어.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때거든요. 초등학교, 중학교 때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1번,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. 그러니 그 시기를 맞이하여서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말자. 그리고 차라리 기도를 하자, 기도를. 그럼 무슨 기도를 하냐? 애들 잘 되게 비는 기도 말고요.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기도. 그러면 그 엄마의 평안한 느낌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. 엄마가 슬퍼하는 것이 남자아이들의 정서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이에요.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. 안타까워 보여. 그게 최악이야. 안 돼, 그러면요. 그럼 나중에 걔네들 연애할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?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사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도와줄 게 필요한 여성을 자꾸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.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. 근데 자기랑 잘 맞는 여성을 찾아서 그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데 나랑 잘 맞는 건지 혼동하게 돼요. 그러니 너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빠의 빈자리를 다 채우려고 하지도 말자.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려고 하지도 말자. 사람들이 묻죠. 어떻게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까요? 그냥 이 힘듦과 같이 가서 시간이 지난 게 이겨낸 거예요. 어떻게 이 상황을 갑자기 이렇게 이겨요? 그러기 어렵고 거의 힘들어요. 그리고 그러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시간과 마음을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쓰려고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나에게 쓰자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